안녕하십니까, 박군배 기술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덕터, 사탄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고장전류가 비대칭이 되는 이유도 인덕터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덕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뭘부터 떠올리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성향을 관성의 소자다. L을 생각하면 렌즈는 관성의 법칙으로 얘를 설명을 했죠. 관성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뭐에 대한 관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류에 대한 관성. 관성의 소자다. 어떤 관성? 전류에 대한 관성 작용을 한다. 즉 전류가 변하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성향을 그 수직으로 하나 미분식으로 하나 물리적인 성향을 다 표현한 식이 이거라겠죠. VT는 L의 DT분의 DIT다. 요거는 꼭 항상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변하려고 할 때 강하게 그걸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관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관성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 명확한 거예요. 그것도 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변하지 않을 때는 작용하지 않는 게 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변할 때 변하는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다가 자동차로 꾸준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을수록 관성은 더 크게 나타나죠. 즉 변화율,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 커졌기 때문에, 즉 변화의 그 변화율, 즉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전류의 변화율이겠죠. 전류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크게 작용한다.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요? 사실은 교류에서는 주파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력이 훨씬 더 크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그 변화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를 한번 페이저로, 이 시간함수는 그러니까 페이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페이저로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되죠? VA 페이저는 복소수 형태나 극좌표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L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거는 뭘로 바뀐다 해서 J오메가죠. J오메가 그 다음에 I 페이저, 전류의 페이저. 시간함수가 이제 주파수의 함수로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전류를 좀 넘겨볼까요? 전류를 넘겨보면 이게 이제 전류를 넘기면 이게 임피던스가 되죠. 임피던스는 V분의 I, 이걸 둘 나누는 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는 게 J 오메가 L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허수부만 남았죠. 허수부만 남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에서는 뭐예요? R 플러스 JX니까 요 부분이 뭐라고 보면 돼요? 요거죠. 즉 여기서는 리액턴스만 작용하는 거죠. 저항이 없이 L에서는 순수하게 리액턴스로만 작용하는 거고, 얘를 갖다 한 번 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J 2파이 F 각속도죠. L이 되는 거죠. 즉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요 리액턴스 성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 관성이라는 작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파수가 크다는 게 뭐예요? 전류의 변화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어떤 관성에 대한 어떤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인덕터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고장전류가 비대칭이 되는 현상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직류회로에서 R,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그려볼까요? 직류회로에서 R이 있었죠. R과 L을 그려놨죠. 이런 회로를 갖다 뭐라고 해요? RL 직렬회로라고 부르죠. RL 직렬회로죠. RL 직렬회로인데, 이게 이제 직류인 경우에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이때 전류가 흐를 텐데 어떤 식으로 흘렀죠? 자, 이렇게 흘렀죠. L의 작용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흘렀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전류가 L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이것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L의
관성작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관성작용 때문에 이와 같은 모형의 파형이 나왔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들을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를 직류가 아니라 이제 교류로 바꿔보면 어떨까? 요거를 직류가 아니라 교류로 바꿔보면, 교류로 바꿔보면 똑같은 RL 직렬례로인데 교류로 바꿔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고장전류 파형을 보다 보면 비대칭화되어 있는 파형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비대칭화되어 있는 파형이라는 것은 여기 이 그림과 같은 거죠. 파란색 파형이죠. 이 파란색 파형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의 그 높이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죠.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비대칭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류를 생각하면, 정연파 교류를 생각하면 검정색 파형을 우리가 떠올릴 텐데, 이런 파형을 갖다 대칭 파형이라고 해요. 이 파형이 이제 이런 파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이제 L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대칭화가 발생하는 것도 이제 L 때문에 이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류인 상황에서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상황을 고장이 나는 상황도 이 RLLO가 되거든요. 전력계통에서 보면 LO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이 있겠죠. 선로의 임피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의 L이 있겠죠. 그래서 RX가 되겠죠. 선로의 L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하가 있었겠죠. 자, 요게 이제 가장 전력계통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부하가 되고, 이제 단락사고가 났다는 것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붙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렇게 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단락전류가 흐르겠죠. 단락전류인 IS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 파형을 관측해 보니까 아까 봤던 그림처럼 파란색 파형처럼 비대칭 전류가 흐르더라. 비대칭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예요. 비대칭 형태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요선 상황을 갖다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여기를 갖다 스위치가 딱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보면, 스위치가 들어갈 때가 이제 단락이 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요 회로가 이렇게 보여지죠. 똑같죠. 스위치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교류에서 RL 회로인 상황이죠. RL 회로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고장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다뤄보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것은 고장이 나는 상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RL 회로, 교류에서 RL 회로가 스위칭돼서 온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만 국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고장이 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걸 먼저 풀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장전류 파형이 비대칭이다. 그런 정도는 좀 알고는 계실 텐데, 근데 왜 비대칭이 나타나냐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배워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그게 왜 나타나는지 배워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고. 자, 이거는 이제 선로의 값이죠. 선로의 RL,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죠. 선로의 RL 값이죠. 선로 이렇게 송전선로라면 송전선로 것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R하고 이제 L은 이제 X라고 쓸 수 있죠. 리액턴스 X로 쓸 수 있죠. 그러면 X하고 크기는 선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크냐면 이게 훨씬 커요. X가. 그래서 거의 임피던스는 거의 그냥 이게 JX다 이렇게 거의 보고 계략적으로 해석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것은 이런 가정을 두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발전기 전압이 있다고요. 발전기 전압이요. 발전기 전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발전기 늘 살아서 이렇게 종연파를 뿜어내고 있죠.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이제 스위치를 투입을 하는데 이제 언제 이제 이 스위치가 투입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가정을 해보죠.
전압의 위상 0도에서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뭐 임의로 들어가면 임의의 지점에서 들어갈 텐데 0도에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요 지점에서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류가 이제 흐르려고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흐르려고 할 거냐면 요 임피던스에 맞춰서 흐르려고 하겠죠. 근데 이 임피던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X가 거의 도미넌트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거의 X, 그냥 거의 R은 거의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X만 있다 그러면은 전류가 몇 도 늦게 흐르려고 그래요? 순수하게 X만 있다고 생각하면 다 앞에 했었죠. 전류하고 전압과 전류는 그 부하에 따라서 어떤 그 위상 관계를 갖게 되는지 다 배웠죠. 90도 늦으려고 하는 성향이죠. 90도 늦게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90도 뒤에서 여기보다 90도 늦게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할 거란 얘기죠. 이 시스템은 이렇게 흐르려고 노력을 할 거란 얘기, 애를 쓸 거란 얘기. 그러면 연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전류는 이렇게 그리려고, 이렇게 지금 흐르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겠죠. 요것은 이제 전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발전기 전압이 되고. 자, 그러면 명백한 것은 그런 것이죠. 그 전에 스위치가 닫기 전에는 여기가 0A였을 거라는 거죠. 회로가 열려있는데 전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0A였을 텐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이렇게 흐를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흐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렇게 실제 흐를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회로가. 흐를 수 없죠. 누구 때문에요? L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가 없죠. L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00A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0A인 것이죠. 현재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 0A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얼마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00A로 변화가 돼야 되는 0A에서 얼마로 변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A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 있어요? L이 있죠. L이 있는데 이런 변화를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L은 허락하지 않죠. 이 관성이 작용하죠. 이때 강한 관성이 나오겠죠. 0에서 100으로 변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강한 관성에 의해서 뭘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0A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나오겠죠. 관성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A를 만들죠. 아니 마이너스 100A에 대응해서 플러스 100A를 코일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 관성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모든 우주의 법칙은 관성의 법칙에 따르게 돼 있죠. 여러분마저도 그죠? 자, 그래서 이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0이 다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코일에서 관성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 100A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얘가 이제 사라질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얘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타났지만 에너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결국 사라질 겁니다. 얼마로 바뀌어요? 100A에서 이것은 0A로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이것도 변화이지요. 그런데 바로 0.0001초 뒤에 이게 사라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얘가 없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이게 나타났지만 신기루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질 건가? 그냥 0.001초 뒤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사라질 거냐? 이것도 변하죠. 근데 변화인데 자기 자신의 L의 영향에 의해서 또 빨리 없어지지 못하죠. 또 그것도 관성에 의해서 또 붙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지수 함수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지수 함수는 올라갈 때 이런 모양이고 내려올 때 이런 모양이죠. 지수 함수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것은 뭘로 이해가 되면 되냐면 사라지긴 사라질 텐데 자기 L 때문에 빨리 사라지지 못하고 이제 느리게 사라지게 되죠. 느리게 사라지죠. 자, 정량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아서요? 시정수 영향을 받아서. 시정수 영향을 받아. 시정수는 뭐라고 그랬죠? R을 해서 R분의 L이라고 했죠. L이 크면 클수록 얘가 단위는 세컨드가 되고요. L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 시정수는 길어지게 되죠. 즉, 이 R과 L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B가 되겠죠. 근데 이게 B가 되는데 L이 크면 클수록 이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느리게 없어진다는 얘기고, 만약에 L이 작다 그러면은 낮다 그러면 시정수 짧으니까 작으니까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좀 빨리 사라지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배웠던 물리적인 성향만 알고도 뭐 수학적으로 풀이를 안 해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게 빨간색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파형을 만들어야 될까요? 실제 이 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빨간색 파형하고 이 빨간색 파형하고 지금 이 빨간색 파형하고 이 노란색 파형, 이 노란색 파형. 우리가 뭐 수학으로 미분 방정식 풀 때는 요 노란색은 정상항,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은 뭐 과도항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근데 요게 빨간색 부분이 뭐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죠? 리액터의 관성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죠. 리액터의 관성작용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파형과 이 빨간색 파형을 우리는 뭐 직류분이라고 부르죠. 이제 한쪽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플러스 측이면 플러스 측 아니면 마이너스 측이면 마이너스 측 한쪽에서만 존재한다고 해서 직류분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또 결호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표현상.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면 이 노란색 파형은 대칭이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파형이 대칭이니까 요 놈과 섞이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들어 올려지겠죠. 들어 올려져서 나오죠. 처음 출발은 몇 암페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0암페어에서부터 출발해야 맞겠죠. 당연히 0암페어에서부터 출발해야 맞겠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0에서부터 출발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스위치를 갖다 온했다. 근데 뭐 100암페어에서부터 스타트할 수 있다. 그런 일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를 없애려고 해도 어떤 회로를 꾸몄는데 애를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뭐 무유도 회로를 꾸민다 해도 무유도 회로를 꾸민다는 것은 뭐냐면 애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애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애를 제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은 작든 크든 작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전류는 0암페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회로가 열려 있을 때는. 그럼 닫으면 어때요? 얼마에서 스타트를 해야 돼요? 무조건 L의 작용 때문에 0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한다든지 플러스 100에서 시작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자율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만약에 측정해 봤던데 저는 뭐 100암페어에서부터 출발하던데 그것은 이제 그 측정기의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더 확대해서 보면 0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당연히 전류 파형은 항상 0부터 출발한다는 거. 뭐 여러분들 혹시 뭐 기술사 시험 보는 분들 뭐 파형 그릴 때 있는데 엉뚱하게 막 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든가 그런 건 다 물리적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비대칭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대칭만 현상이 일어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파형이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중심이 돼서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파형의 중심이 어떤 놈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이 파형의 중심은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하고 사이즈가 달라지면 무슨 파형이 나타난다고요? 비대칭 파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비대칭 파형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걸 갖다 다 표현을 해줬죠. 아까 노란색 파형이라고 했던 게 이게 검정색 파형이 되고, 아까 그 직류 성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이 성분은 결국 이게 L의 작용에 의해서, L의 관성작용에 의해서 나타났던 성분인데, 이제 디케이드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개, 빨간색 파형하고 검정색 파형이 합쳐지다 보면 파란색과 같은 파형의 어떤 비대칭 파형이 형성이 된다. 결국 얘네들은 이 DC분이 사라지면서 요 빨간색 성분이, 요 성분이 사라지면서부터 뭘로 바뀌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칭에서부터 대칭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얼마나 이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아까 시정수 타우 R분의 결국 L. 선로의 이게 L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이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러면 비대칭을 경험하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정도 더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그러면 교류에서는 그러면 RL 회로에 오늘 투입을 딱 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렇게 비대칭이 나타나느냐. 근데 고장전류 파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회로가 RL 회로죠. RL 회로죠. 그러니까 RL 회로를 갖다 투입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비대칭이 항상 나타나느냐. 항상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맞는데 이론적으로 늘 그렇지는 않다. 대칭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대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발전기 전압 있죠. 발전기 전압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발전기 전압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 이쪽은 좀 없애버릴게요. 자, 발전기 전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발전기 위상이 0도에서 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90도쯤에서 투입하면 어떨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전류는 90도 뒤져서 흐르려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지금 약으로 그런다고 했어요. X가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투입하면 90도 위치에서 전압 이상 90도에서 투입하면 0이다가 0으로 쭉 오다가 스위치를 뚝 닫으니까 0부터 출발해. 어차피 0부터 출발해. 그런 게 뭐예요? 이 순간에 투입하는 이 순간에 관성작용이 필요해요, 안 해요? 관성작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변화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관성작용만 해주면 되니까 요 순간에 뭐냐면 관성력을 그렇게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전류니까 자기 0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대칭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대칭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순간에 뭐 스위치를 갖다 내가 뭐 0이라는 순간을 갖다 맞춰서 투입할 수는 없고 임의의 상황에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90도 사이에서 투입이 되게 되면 이때가 가장 비대칭이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관성력을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되니까 요만큼 작용해야 되니까 가장 클 거고 0도일 때가 위상을 0도에서 투입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날 때고 그 다음에 한 요쯤 한 45도쯤 봅시다. 45도쯤 하면은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만들어내면 되죠. 요만큼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해서 사라지겠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비대칭이 조금 약화는 되겠죠. 0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대칭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상에서는 늘 뭐냐면 비대칭이 파형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삼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폐기를 갖다가 온을 할 때 차단기 위에 개폐기를 갖다 온을 할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A상, B상, C상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A상이 만약에 여기에 딱 들어갔다 하더라도 B상, C상은 어떻게 돼요? 요것부터 120도씩 밀리죠. 또 여기 C상도 여기서부터 120도씩 밀리죠.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A상이 뭐 예를 들어서 대칭으로 나오더라도 B상, C상은 무조건 비대칭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분이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B상이 만약에 요거라면 요만큼 이거에 반대된 요만큼 만들어야 될 관성으로 이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B상은 뭐 마이너스 쪽으로 그 비대칭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플러스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만약에 삼상 단락이 났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 고장전류 파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아까 지금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삼상 단락이 나면 우리는 이걸 다 삼상 평형 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상 평형 고정이다. 고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상 평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이 몇 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10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삼상 평형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나기 전에 정상적인 운영할 때도 삼상 평형으로 운전할 때 가장 좋죠. 발전기 전압은 항상 평형으로 내놓을 텐데 이제 부하 조건이라든지 뭐 선로 조건이 좀 약간 틀어지니까 삼상 평형이 살짝 이제 무너지긴 하죠. 근데 삼상 평형 상태가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자, 삼상 단락 고장은 뭐냐면 삼상 평형 고장이다. 크기는 커졌지만 뭐냐면 여전히 A상, B상, C상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순시치 파형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뭐 A상이 이렇다면 B상, C상 크기가 모조리 같고 그 다음에 위상차가 몇 도씩 난다고 A상 기준으로 보면 B상 120도 그 다음에 C상 그걸로부터 또 120도 뒤에 나타난다.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A상만 한번 봐보면 검정색의 A상만 보면 이제 전류를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복잡하니까 전압은 지웠어요. 근데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보다 지금 뭘 가정한다면 R은 이런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냥 X가 그냥 너무 커가지고 그냥 R은 무시한 상황, 즉 전압과 전류가 90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90도가 이미 지금 뒤로 밀어놓은 거죠. A상을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지금 여기 있다. A상 전압이 여기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A상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까지 표현하면 너무 여기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럼 전압은 여기에 있다. A상 전압은 여기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A상을 90도 뒤에 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B상,
시상을 거기서부터 이제 20도씩, 90도, 120도씩 밀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조건적 0으로 흐르다 A상만 보세요. 0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되려고 한다는 거죠. A상은 그 삼상 발랑이 나는 순간에 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이 스위치가 닿는 순간에 삼상 발랑이 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A상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금 흐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여기는 R을 내려오니까 L에 의한 관성에 의해서 뭘 만들겠어요? 요런 전류, 요것과 반대인 요 전류를 갖다 만들려고 하겠죠. 요 전류, 여기 그 전류가 이 전류예요. 지금 아래에 이 전류로 표현하는데 여기 전류. 그 다음에 B상은 쭉 따라가면 보니까 요거부터 120도 뒤에 나타난 전류니까 요 타임 때는 여기 타임 때는 요 전류를 만들려고 하겠죠. 요 전류를 만들겠죠. 관성에 의해서 B상에서는 그게 요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아래로 별도로 표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C상은요. C상은 요것보다 120도 또 지금 B상보다 120도 뒤에 나오는 걸 연장해서 여기 이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요 전류죠. 요 전류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전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A상만 볼게요. A상은 좀 보면 얘도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지는데 이 사라지는 시간은 누구랑 관계된다겠어요? 예, 여기 시정수랑 관계된다겠죠. 시정수. L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여기 지금 점점 사라지다가 이제 쭉 하면 이제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A상의 파형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갖다 예측해 보면 이런 파형이 된다는 거죠. 요 지금 검정색 요 파형하고 지금 이 파형하고 플러스 요 파형이 더해져서 합성해서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근데 이 파형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얘가 이 파형의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파형 자체가 이 파형의 중심이 돼. 얘를 갖다 이쪽으로 들어 올린 거죠. 이만큼 들어 올린 거죠. 얘를 더했다는 거지. 그래서 파형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요 파형의 중심. 얘가 이 파형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들리는 게 뻔한 거죠. DC 파형이 여기 있으니까, 요 파형이 있으니까 얘가 위쪽으로, 이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되는 거고, A상은 이런 비대칭, 이런 모양의 비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상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중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0으로 되겠죠. 이렇게 0으로 가겠죠. 그죠? 색깔을, 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0으로 쭉 가겠죠. 얘하고 얘랑 더해져서 더해서 근데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얘게 중심을 만들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중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게 얘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이 됐는데 어디 쪽으로 치우쳐요?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치는 비대칭 파형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요 타임 때 이게 A상을 기준으로 전압이 0도에서 딱 그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겠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위상 위치에서 전압을 기준으로 어느 위상 위치에서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파형은 아주 그 다양하게 비대칭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C상 빨간색 상도 요놈이 중심이 되겠죠. 요놈이. 자, 요놈이 중심이 되겠죠. 이게 요놈하고 두 개 합쳐서 파형을 만드는데 얘가 중심이 되는 파형이 되겠죠. 마이너스 쪽에서 얘가 이렇게 중심이 되겠죠.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파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쏠리죠. 이쪽에 더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고장 전류를 다룬 사람들은 이런 루프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루프를 메이저 루프다 그러고 이거를 마이너 루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 그 인덕터의 어떤 물리적 성향을 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잡고 들어다 보니까 L의 어떤 특성, L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바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을 바라볼 때는 그 관성의 소자다. 뭐에 대한 관성? 전류에 대한 관성의 소자다. 그리고 수직 하나 내가 꼭 이 수직 하나는 기억해야 되겠어. 내가 잘 안 떠올리더라도 이 수직만 보면 떠올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V는 뭐예요? V는 L dT분의 D 전류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의한 어떤 특성으로 나타난다. 전류의 변화.
그래서 항상 인덕터 코일을 볼 때는 전류를 먼저 생각, 전류가 어떻게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지. 전류가 안 변하는 게이더라. 그럼 뭐요? 에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냥 쇼트된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다. 감안원 효과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